안녕하세요, 원선우입니다. 오늘은 볼보 ES90의 신차 발표 현장에 와 있고요. 지금 이 뒤쪽에 보이는 차량이 바로 ES90입니다. 생각보다 이 껑충한 이 전고 때문에 날렵한 세단의 느낌이 좀 덜하긴 하거든요. 지금부터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가격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왔어요. 얘 7천만 원대에서 시작을 하긴 합니다. 하지만 뭐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라고 한다면 아마 울트라 트림까지 에어 서스펜션까지 적용한 모델일 텐데,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8천만 원이거든요. 8,050만 원 정도 되거든요. 어찌됐건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프리미엄 브랜드들, 뭐 독일이나 BMW, 벤츠의 다른 경쟁 모델들보다도 좋은 가격인 것은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. 일단 차량의 외관에서 살펴볼 때 독특한 점은 뭐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전기차 특유의 이러한 그릴 없는 디자인이라든지 토르의 망치 디자인 형상화, 헤드램프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. 하지만 측면으로 와보면 ES90의 특징이 바로 드러납니다. 이 아래쪽에 전고도 상당히 높고요, 차량의 높이도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. 예전에 출시됐던 볼보의 CC 모델들이 바로 이러한 포지션에 있었습니다. 약간 SUV와 세단의 중간쯤 되는 이러한 프로포지션을 가지고 다양한 주행 환경이라든지 뭐 일상생활의 편의성 이런 것들을 함께 추구했던 모델들이 출시가 됐었는데, ES90 역시 그러한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. 상당히 좀 높은 전고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습들이 보통 이제 전기차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배터리가 위치하면서 좀 더 높은 전고를 추구하게 됐고요. 또 ES90이라는 전기차 자체가 뭐 스파2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스파2 플랫폼에 이제 아래 하부에 배터리가 위치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전고를 높일 필요가 아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. 어찌됐건 이 벨트 라인의 두꺼운 이 포지션 덕분에 전고가 높긴 하지만 차체 비율 자체가 그렇게 크게 훼손됐다는 느낌은 좀 덜 하기도 하고요. 차량의 후면으로 왔을 때 디자인 역시 뭐 인상적인, 볼보가 기존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디자인들이 ES90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특히나 이제 위쪽에 이 브레이크 등이 들어간 이런 빨간색 라인들이 있는 것이 약간 독특한 형태이고요. 특히나 이 적재 공간 자체가 독특한 형태입니다. 보통 이러한 세단들은 이러한 형태는 아니죠. 뒤쪽에 글라스까지 모두 다 열리는 해치백에서 봤던 이러한 도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적인 세단들보다는 짐을 넣는데 조금 더 수월한 형태라고 보여지고요. 하지만 공간 자체가 그렇게 넓은 건 아닙니다. 기본적으로 440리터 정도의 크기에 이제 2열 시트를 눕혔을 때 700리터까지 확장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간 자체가 넓진 않지만 그래도 높은 이 전고 덕분에 짐을 실는 것도 좀 수월할 것 같고요. 짐이 들어가는 공간 자체도 넓기 때문에 적재 공간 사용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. 거기다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앞쪽에 프렁크 공간도 있습니다. 프렁크 공간 자체가 그렇게 뭐 사용하기 좋은 건 아니에요. 안쪽으로 깊숙하게 파여져 있는 형태는 아니긴 하지만 뭐 이곳에 짐을 두기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. 자, 실내 공간도 한번 살펴보죠. 전고가 높긴 하네요. 확실히 이 발판의 높이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. 지금 탑승해 보니까 와, 거의 시트 포지션은 그냥 뭐 세단이 아니라 SUV 같아요. 상당히 높은 포지션으로 위치해 있고, 지금 시트가 가장 낮춰놓은 상태에서 시트를 지금 올려보고 있는데, 뭐 이쯤 제 시트 포지션, 적절한 시트 포지션을 맞춰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크로스오버 모델보다도 조금 더 높은 시트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ES90의 실내 공간, 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팀의 모터라든지 현지화된 이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성이 굉장히 좋고요. 거기다가 이 ES90은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올인 그리고 퀄컴의 칩셋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빠르고 영리한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거기다가 바우앤키스 사운드 시스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고요. 플래그십 모델의 사운드 그리고 실내 공간을 완성시키는 것은 아무래도 이 사운드가 좋은 사운드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. 하지만 이 바우앤위키스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이 좋은 사운드 들려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계기판 역시 뭐 작은 크기로 스티어링 휠 안쪽으로 모든 정보를 쫙 볼 수 있는 깔끔한 형태이고요.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마련되고 있고 트위터도 이쪽에 또 준비가 되어 있네요.
역시나 볼보는 이 깔끔한 마감, 이 고급스러운 재질, 재생 가능한 소재들을 아주 곳곳에 잘 사용하면서 완성도 높은 실내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물리 버튼들이 상당히 좀 줄어들긴 했지만 이 아래쪽에 볼륨 버튼이라든지 메뉴 버튼들 이런 것들은 아주 멋진 형태의 물리 버튼으로 마감이 된 것도 볼 수가 있고요. 스티어링 휠의 형태도 굉장히 깔끔하고 3스포크 형태로 아주 정돈이 잘 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래쪽에 무선 충전 패드에도 이렇게 냉각 기능까지도 포함된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한 곳에 마련되고 있고, 아래쪽에 수납 공간도 여유가 있네요. 그리고 앞쪽에 이제 C타입의 포트가 2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2열 공간이 예상보다 이 발을 놓는 공간이 상당히 높아요. 그래서 지금 이 뒤쪽으로 보면은 무릎이 상당히 좀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.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아래쪽에 배터리가 위치하게 되면서 이 스파트 플랫폼 자체에 이제 배터리가 탑재하게 되면서 이 하부의 공간이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. 거기다가 이제 차량의 전고도 전체적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상당히 이 안쪽에서 앉았을 때 이 껑충한 느낌이 들거든요. 하지만 그래도 뭐 머리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. 어깨 공간도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. 그리고 위쪽에 파노라믹 루프가 마련되고 있는데 거기다 이 2열 끝까지 루프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개방감이 좋은 모습을 아마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지금 2열에 앉아서 보면은 이 휠 베이스가 3.1m에 달하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뭐 1열 공간, 뭐 무릎 공간 당연히 너무나 여유가 있고요. 오히려 좀 발판을 마련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넉넉한 이 2열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금 2열 시트의 헤드레스트도 제가 앉았을 때 굉장히 먼 거리에 보여지거든요. 그리고 아래쪽에 하부의 바닥도 이 평평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발을 놓는 공간에 있어서도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. 2열에서 봤을 때의 1열 공간은 이러한 형태이고요. 역시나 이 볼보는 멋진 실내 공간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하죠. 자, 2열 시트 공간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성인 3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긴 하거든요. 헤드레스트도 있고요. 하지만 여기를 아래로 내려보면은 이제 작은 수납 공간과 함께 그리고 컵홀더도 위치해 있고 성인 2명이 그래도 타기에는 적절한 공간일 것 같습니다. 거기다가 볼보 ES90은 800V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한 10분 충전을 하면은 300km 주행이 가능한 이 배터리 충전이 가능합니다. 사실 국내에서 지금 ES90과 경쟁하는 모델이라고 한다면 뭐 i5라든지 벤츠 EQE 같은 모델들을 들 수가 있겠는데, 그리고 오늘 좀 가격이 공개됐는데 가격이 정말 공격적인 가격이 책정이 됐거든요. 다른 경쟁 모델들보다도 뭐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 저렴한 가격이기도 하고요. 사실 이 가격이면은 동급의 내연기관 모델들, 그러니까 BMW나 벤츠의 내연기관 모델들과 비교를 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이 가격 경쟁력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. 벤츠 EQE라든지 BMW i5 그리고 국산 모델들과 굳이 비교를 한다면 뭐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같은 모델과 경쟁하게 될 것 같은데, 오히려 지금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보다도 가격 경쟁력은 더 있는 것 같습니다. 거기다가 800V 시스템을 지원하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지 똑똑해진 이 두뇌들, 차량의 두뇌들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 볼보 ES90의 경쟁력은 더욱더 높아지는 것 같거든요. 요즘에 볼보나 폴스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격 책정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것이 사실 ES90 같은 경우에도 중국 청두 공장에서 생산된 모델이 국내에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도 많아졌던 것 같고, 그런 것들이 ES90의 가장 큰 경쟁력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테슬라 모델 Y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라는 점을 아마 생각하신다면 중국에서 생산됐다고 해서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. 볼보는 오늘 실차 발표를 통해서 ES90을 올해 3,000대 이상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기도 했고요. 2027년까지 10,000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하겠다라는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. 한동안 이 소프트웨어 문제 때문에 볼보의 다양한 모델들의 판매가 그렇게 좀 지지부진했던 것이 있는데, ES90 또 조만간 아마 시승도 하게 될 텐데요. EX90 같은 새로운 전기차들을
아마 만나보신다면 볼보의 최신 전기차들이 얼마나 뛰어난 이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지,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아마 직접 경험하시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홍이었고요. 저 또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